네, 우리가 이 독서 토론을 3차원의 개념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는데요. 여기에 맞게 질문도 나누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이 디베이트형 토론, 이 대립의 각을 유지하는 건데 서로 다른 주장을 가지고 서로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을 만드는 거고요. 디스커스 토이에서는 하나의 방향에 맞춰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격식을 차리지 않고 편하게 내가 수다하는 방향에서 하나의 독서 토론에도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갈 수도 있어요. 내가 기본적으로 비중을 좀 나눠야겠죠. 크게 질문을 만들 때도 대립 구도가 나뉘는 질문과 문제 해결형 질문 함께 협력해서 또 지식을 찾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의 생각, 자신의 경험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결이 굉장히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보면 어떤 우리가 컨셉을 정했을 때 이 컨셉이 어떤 질문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이 질문이 대화, 모임의 방향까지 정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미디어 읽고 쓰기란 책을 읽고 모임을 하더라도 어떤 발제를 하냐에 따라서 모임의 결이 굉장히 달라지죠. 그리고 약간 대립각, 토론형 질문에는 미디어 영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부정적으로 보시나요? 그냥 미디어 규제하는 게임 중독이나 여러 가지 10시 이후로 셧다운제 같은 여러 가지 면에서 규제가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크게 100분 토론 같이 어렵게 보지 않더라도 가벼운 밸런스 게임 정도로 생각하셔도 돼요. 처음부터 이제 딱 찬성이나 반대를 나누지 않더라도 대화하는 중간에 적절히 이런 질문을 주고 간단히 손을 들게 한다거나 서로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뾰족하게 그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토의에서도 우리가 이 가짜뉴스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죠? 그리고 미디어 중독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좀 더 하나의 방향,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는 방향으로 접근이 가능해요. 그리고 수다는 정말 그 외에 편하게 온갖 이야기를 하는 건데 여러분은 어떤 미디어를 가장 좋아하시나요? 얼마나 이용하세요? 가장 재밌었던 작품이 뭐예요? 최근에 어떤 드라마를 봤는데요. 최근에 우영을 봤는데 막 이런 식으로 자신의 경험과 이야기를 꺼내놓고 이 안에서 서로 소통하고 힐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작품을 읽고도 결이 달라지고 이제 비중을 꼭 하나에 100% 몰지 않고 똑같이 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이 발제를 하면서 이걸 고민하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에 질문을 만드실 때 어떤 질문들을 다양하게 만들 수 있을까 연습하는 용도에서는 굉장히 이게 유익합니다. 왜냐면 나는 양손잡이 다양한 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되는 거거든요. 한번 실습 사례 해볼게요. 심청전, 우리가 모두 아는 심청전으로 이 세 가지 방향에 맞게 질문을 만든다고 하면 토론형 질문, 심청이의 행동이 진정한 효도라고 할 수 있어요? 효도라고 보는 사람, 아니라고 보는 사람,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좀 더 논리적 사고, 비판적 사고가 가능하죠. 아니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결국 국가가 챙겨주지 않으니까 이렇게 고군분투를 하는 거 아니냐 딸이. 이런 아픈 사람, 신봉사 같은 사람 그리고 좀 힘든 사람들이 건강하게 사회를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은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나요? 어떻게 정책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등등의 구체적인 문제 해결 사고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눈이 안 보인다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심청이라면 나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 저는 독자에게 이제 주관적인 생각을 물어보는 거죠. 됐을 때
결이 다르게 질문을 하고 대화를 이끌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경험에서 북렌즈 모임에서 설득이라는 책을 다루었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발제할 때 골고루 뽑습니다. 골고루 뽑고 그 중에서 이제 골라가지고 실제 이야기 나누는데, 골고루 뽑을 때는 여러 가지를 뽑아요. 그래서 결국 이 내용에서도 한 커플이 이제 다른 사람의 설득에 의해서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건데, 다시 만난 두 사람은 행복할까? 이걸 이야기 나눴을 때 어떤 사람들은 아픔이 있으니까 더 소중하게 여겨서 행복할 것이다 라고 했고, 아니에요. 만났다 헤어진 사람은 같은 이유로 또 헤어지더라고요. 안 만나는 게 답입니다. 재회는 별로예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가벼운 이야기지만 이렇게 자신의 나름의 근거를 들어서 이야기를 나눴고, 그리고 이 설득이 작품이 왜 명작일까요? 그래서 어떤 분은 작가에 대해 관심이 있어서 작가를 연구해 오시고, 그리고 다른 작품과 연결지어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 작품 자체에 대한 고전의 매력에 대해서 같이 연구했고요. 그리고 수나의 입장에서는 당신도 다 이제 연애해보고 이랬을 텐데 누군가의 연애에 대한 개입한 적이 있나요? 여기서 이 주인공의 지인이 그냥 설득을 해가지고 이별을 하게 만드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도 누군가에게 조언을 하죠. 근데 그 조언이 과해서 오지랖이 되기도 해요. 경계는 무엇일까요? 그냥 자신의 연애사를 풀어내면서 아주 재미있게 이런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이 토의 부분에서도 이 당시에 이제 여성은 결혼을 하지 않으면 제대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상 같은 것에 대해서도 함께 깊이 있게 나눠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결이 다른 이야기를 한 모임에서 골고루 나눴고요. 가장 이제 비중이 컸던 건 결국 우리 사랑 스토리 소설이기 때문에 좀 더 재미있는 이런 사실 연애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눴던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적극적으로 소중한 사람이니까 설득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아니다, 그래도 모른 척 해야 된다, 남의 인생에 관여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또 치열하게 대립하면서 얘기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음 이제 에세이에서는 어린이라는 세계로 모임을 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서도 다양한 질문을 3차원으로 나누어서 뽑아봤습니다. 우선 노키존에 대한 이야기가 이 책에도 나오고 사회 현장 이슈로도 많이 언급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노키존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책에서는 어린이의 입장에서 굉장히 아이들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다라고 하는데, 또 여러분 중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누군가는 그것도 그냥 자본주의 논리에서 시장 논리에 의해서 사장 마음 아닌가 라고 하는 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토의 부분에서 어떻게 우리는 어린이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모범을 보이고, 또 미래 환경 문제도 같이 나왔거든요. 같이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 나눴고, 그리고 각자가 이제 조카도 있고 실제 자식 있는 분도 있고, 우리 초등학교 6학년 친구도 같이 나왔었거든요, 모임에. 그래서 그 경험들, 실제 에피소드 같은 것들을 유쾌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작품으로 결이 다른 이야기들을 이렇게 나누었고요. 여기서는 비슷비슷하게 이야기 나누긴 했는데, 이 노퀴즈에 대한 이야기 강렬하게 와닿았고, 그리고 우리의 다짐, 우리가 어른으로서 어린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나눴습니다. 그다음 비문학 모임으로는 또 정의란 무엇인가도 한 적이 있어요. 여기서도 발제한다고 했을 때 좀 무겁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리고 우리가 어떤 질문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모임 방향이 달라집니다. 이거 항상 조심하세요. 그래서 책이 좀 오래된 책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사례보다는 지금 현실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발제를 했어요. 대형마트 지금 주말에 의무적으로 이제 휴업하는 날들이 정해져 있는데, 다시 이제 이슈로 떠오르고 있죠. 그 문제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 그리고 반대하는 분, 나름의 이유에 대해서 나눠봤고, 그리고 이 책을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책에 나오는 정의에 대한 사상들,
공리주의, 뭐 자유주의, 그리고 공동체주의 이런 것들에 같이 책을 한번 보면서 내용을 정리했고, 그리고 나서 이 작가의 사상을 바탕으로 어떻게 우리가 정의로운 사회를 앞으로 만들 수 있을까를 같이 알아봤고요. 그리고 좀 책을 중심으로 같이 한번 탐구한 거죠. 나아가서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는 정의랑 각자가 갖고 있는 나름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토익 같이 책 자체가 조금 낯설고 어렵기 때문에 책 자체에 대한 점검과 이거를 다양한 사회 이슈를 바탕으로 우리의 가치관을 정립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책으로 세 가지 다른 방향의 질문을 뽑은 거죠. 그리고 홍길동전, 우리가 아는 홍길동전 작품도 실제 다른 사람들이 이제 집단지성으로 만든 갈제를 제가 모아봤습니다. 홍길동전 다 아는 작품인데 이거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해? 할 수 있지만 이걸로 우리가 디베이트형 질문을 뽑는다 라고 하면 홍길동의 행동은 과연 정의로운가? 그렇지 않은가? 누군 정의롭다, 누군 그렇지 않다. 이런 토론을 통해서 비판적 사고, 그리고 근거에 대해서 말하는 이유가 뭔데 약간 논리적 사고 자극이 많이 돼요. 지금 시대에도 이런 의적이라는 주제가 가능한가? 요즘 드라마나 이런 웹툰이나 이런 곳에서 자경단, 그러니까 국가의 치안이 아닌 스스로 만드는 그런 존재들, 사이다 같은 히어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가능한가? 그것은 어떤 장단점이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 그리고 신분에 대한 차별, 불행한 성장 과정, 나름의 사연이 있죠. 사연이 있는 히어로, 빌런, 이런 존재들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타당한가 그렇지 않은가 이런 질문도 뽑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토의형 질문으로 봤을 때 여기는 도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부자들의 것을 뺏어서 나눠줬지만 그 외에도 돕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리고 그 시대의 이제 신분이나 빈부격차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사회개혁 문제 어떻게 할까? 그래서 홍길동도 애쓰긴 했지만 율도국으로 만들고 새로 정립하기도 했는데 내부적인 사회개혁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지금 복지제도와 연결지어서 현 시대의 복지제도 중 개선해야 될 부분, 또 구체적인 정책 이슈로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당시 이 나오는 배경, 시대적인 배경을 같이 한번 탐구해 보고, 그리고 신분제단 조선 후기 여러 상황도 있잖아요. 같이 알아보고, 그리고 해결 방법도 같이 알아봅니다. 이런 지식적인 면 플러스 실천과 적용 하는 부분에서 문제 해결 사고가 많이 자극이 됩니다. 그래서 이 토의 부분에서 여러 가지 건실한 이야기들이 많이 오갈 수 있죠. 그리고 어차피 모임은 재미다, 서로 힐링되고 나누는 경험에 대한 공유가 중요하다고 했을 때 홍길동이 지금 내 앞에 있다면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어떤 분은 부모님 속썩이지 말고 집에 들어가 라고 말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가볍지만 또 의미 있는 개인의 이야기들, 지금 시대에 홍길동이 있다면 또 개인의 상상, 그리고 내가 홍길동 엄마라면 어땠을까? 홍길동에 내가 이입을 해서 나도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한 말들이 있나요? 그래서 이거 되게 정서적인 면, 그리고 감정이입, 몰입하는 부분에서 이 수다형 모임이 많은 매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상력까지 자극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토론, 토의, 수다의 세 가지 각도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가 다양하게 뻗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 만들 때부터 여러분 자체에게 익숙한 형태의 질문을 계속 뽑아내는 것보다 일부러 틀을 다양하게 만들어 놓고 토론형 질문은 뭐가 있을까, 토의형 질문은 뭐가 있을까, 수다형 질문은 뭐가 있을까 라고 해서 좀 다양한 영역의 질문을 만들어 보는 연습을 하면 굉장히 지평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